네, 우선 저희 출연자분들 중에서 이제 이경근님과 구성님은 또 사정상 오늘 참석하시지 못해서 양해 말씀 먼저 부탁드리고요. 우선은 감독님과 한 명의 사무국장님의 인사 말씀 듣고 본격적인 질의응답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월 라이프 고주원의 연출을 맡았던 장민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의대한테 참사로 희생된 고한상님 엄마 황명혜입니다. 네, 사실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시기에 또 큰 마음을 먹으셨어야 해가지고 우선은 질문 좀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첫 번째로 그냥 가볍게 소감 먼저 여쭙고자 하는데요. 감독님께는 우선 세월 라이프 고존이 첫 장편 영화이신데 또 많은 떨림과 기대와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하고 또 감독님 말씀 끝나고는 홍명회 사무국장님께도 같은 질문으로 사실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대구에서 또 서울까지 올라와 주셨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다시 나와주시기를 마음 먹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 좀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소감이 어떠신지 그런 것들 먼저 가볍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짧지 않은 시간 동안에 같이 해왔던 제작진의 어떤 노력과 배급사분들의 노력으로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을 앞으로 마주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일단 기쁘고요. 그리고 영화의 시작부터 어떤 용기 내어서 함께 해주셨던 출연자분들에게 감사함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같이 힘을 받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떤 분들이 이런 일에 관심을 가져줄까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맞이하고 보니까 굉장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20년 이상 세월 동안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 보겠다고 자식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세상의 모든 생명이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된다는 그 마음 하나로 21년을 달려왔습니다. 그런 마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난다는 게 굉장히 감사한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도 제가 고마운 마음을 전한 적이 없는데 옆에 계시는 감독님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드디어 이제 감사의 인사를 와주셨고 또 이제 저희 혹시 그 기자분들께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으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갖다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향신문의 최민지 기자라고 합니다. 저는 감독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새 참사와 그 유가족을 중심으로 이제 쭉 엮어서 한 작품에 담으셨는데요. 이분들의 이야기를 엮어서 하나로 담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영화를 보고 나니까 이제 촬영이 주로 2018년에서 19년 사이에 된 것 같은데요. 그 사이 지금 한 5년이 벌써 지났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지금 5년이 지난 지금 기록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새 참사를 엮어서 한 작품으로 만들려고 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참사가 반복된다는 것이었고 그 안에서 비슷한 문제들이 반복된다는 것을 보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컸던 것은 영화에서 유족들이 그 참사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고 저는 그 안에서 크게는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요. 하나는 애도라는 보편적인 과정이 사회적 참사에서는 되게 특수한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이었어요. 소위 이제 애도라는 것은
망자의 죽음을 인정하고 그 망자와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는 시간을 거쳐야 하는데 그렇게 망자의 죽음을 우선 인정하기 위해서는 시신을 수습하고 죽은 이유를 알아야 되고 그걸 인정하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회적 참사 같은 경우, 특히 한국에서 일어난 사회적 참사 같은 경우에는 시신을 수습하기 어려운 점이 되게 많고, 그리고 죽은 이유, 즉 진실을 알 수 없는 상황에 많이 처하게 돼요. 이 세월 라이프 고전에 나왔던 참사 유족들이 겪었던 그런 경험들이 동일한 어떤 경험들을 또 하셨었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애도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러면 살아가는 법을 어떻게 다시 알아야 될까를 줬는 게 이 영화인데요. 그 새 참사를 겪는다는 것은 그런 문제가 반복되고 비슷한 문제를 겪는다는 것을 이제 보이는 것과 동시에 그 안에서 그렇다면 유족들이 어떤 무력하게 혼자 고립되지 않고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데 있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한 방향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한편으로는 단순히 유가족 개개인의 어떤 의지나 선택이나 이렇게 선택으로만 이야기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참사의 참사를 이야기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참사의 다른 삶을 사회 안에서 꾸려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같이 담아내기 위해서 새 참사를 엮어냈었고요. 네, 일단 그렇고 다른 또 유족분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그때 추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8년도, 19년에 중심으로 촬영을 했었고 21년도에 영화를 제작을 완성을 해서 이제 상영을 처음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만 해도 개봉까지, 물론 개봉을 하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해야 되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만약에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사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면 제가 꼭 개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일단 저의 생각보다 더 우선됐었던 거는 출연자분들이 용기 내어서 본인들의 이야기를 해주셨던 그 몫이 있었고, 그 중에 한 출연자분께서는 영화를 또 못 보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의 영화를 변신 선생님께 못 보여드렸지만 다른 많은 분들에게 보여드림으로써 좀 제 몫을 다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22년도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참사가 또다시 반복되었고, 반복되는 참사 안에서 유족들이 나왔고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왔고 또 시민들이 같은 슬픔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슬픔을 같이 위안을 서로 주고받고 이후를 살아가는 법을 나눌 수 있는 영화가 나왔으면 했고, 제가 그런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같이 좀 더 많은 관객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개봉을 하게 됐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영화 잘 봤습니다. 이 영화의 핵심은 안전한 나라라고 제가 보고 판단이 드는데, 그리고 공교롭게 영화 개봉하는 시기가 제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유세하는 맞물리면서 감독님하고 출연자에게 22대 국회의원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저는 사실 정치인들을 믿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정치인들에게 의존해 본 적도 없지만 그들에게 아주 작은 기대를 한 적은 있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정치인과 정치인의 싸움으로서 그냥 몰아붙이고 유족들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 정의란 무엇인가 그들에게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기대하지 않는데 22회 한번 기대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이 안전한 세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 스스로 난 그쪽에 정말 노력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 그쪽에다 표 찍겠습니다. 아무래도 총선 기간이기도 하고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렇지만 그냥 저는 영화 연결되어서 얘기하자면 어떤 사람을 고립시키지 않는 어떤 정책들을 내놓으셨으면 좋겠고, 누군가를 홀로 외롭게 두는, 특히 어떤 상실의 아픔을 겪거나 어떤 여러 사건들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홀로 외롭게 지내야 하는 그런 일들은 벌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네. 네, 연합뉴스 이영재 기자입니다. 영화 잘 봤고요. 이제 여기 보면 사회적 참사가 세 가지가 나오고 또 거기에 이한열 열사의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나오시는데, 그럼으로써 상당히 좀 중요한 이 영화에 대해 주제와 직결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분이 등장하시는 것 자체만으로 사실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적 참사라고 했을 때 저도 이제 이 영화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온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가 나올 거는 사실 예상을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그런 그것도 일종의 어떻게 보면 이제 연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구상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우선 한 가지는 배현신 선생님께서 살아오셨던 그 삶 자체의 울림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잃고서 또 다른 상실의 아픔을 가진 여러 다른 유족들과 그 참사 현장들을 계속해서 본인 직접 찾아다니시고 다른 사람들이 곁이 되어주려고 노력하셨었어요. 그 지점이 영화에서 보여주는 어떤 연대의 힘을 그 자체로 보여준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나라 구하다 죽었느냐라는 말로 이제 매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애도의 위계를 짓는 발언들이 많은데 유족들이 서로가 연결되고 곁이 되어주는 그 과정에서 보여주셨던 마음들은 어떤 이 참사에서 중요한 것은 그 개개인의 어떤 사건의 원인을 찾거나 어떤 그런 죽음의 위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왜 거기 갔느냐가 아니라 왜 돌아오지 못했느냐를 같이 항상 물어봤었고, 그리고 항상 그 누군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그 상실의 아픔에 늘 같이 공감해 왔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고 같이 더 많이 바라봐야 할 지점을 배현신 선생님의 등장으로 더 많이 좀 공감하고 같이 그런 마음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배현신 선생님과 함께 등장하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사실 방금 질문의 연장선에서 또 황병희 사무국장님께도 말씀 여쭙고 싶은데, 사실 올해가 세월호 10주기이기도 하지만 대구 지하철 참사 21주기이기도 했거든요. 2월 18일에. 그래서 또 그 간에 21년 동안 흐르면서 많은 헤아리지 못하는, 저희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많은 연대의 과정들도 있었을 것 같아서,
또 사고 이후에 좀 유가족들이 어떻게 연대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유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그런 질문도 좀 연장선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이 영화를 보고 나서 배현진 여사를 보면서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저희와 같이 오래 뵙지 못하고 돌아가신 데 대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가족들이 연대해야 되는 목적은 감독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힘들고 외로운 시기에 저희들이 서로가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곁을 내어줄 수 있는 관계, 그게 제일 첫 번째였습니다. 저희들도 그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참사가 일어나면 바로 진짜 달려가서 그분들과 이제 바로 마주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마음을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곁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어서 그냥 같이 연대할 수밖에 없었던 마음이고, 그 이후 이제 참사 이후 이제 수습 과정에서 오는 모든 이제 힘듦들이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이제 늘 이제 하는 말 중에, 저희는 이제 자식을 잃은 엄마로서 가족을 잃은 상실의 스트레스가 일에 준한다면, 그 수습 과정에서 오는 이제 스트레스가 그 이상 배를 차지한다고 제가 늘 얘기하듯이, 수습 과정에서 그 기만하고 정말로 지켜지지 않는 약속들,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힘든 과정들을 겪고 있습니다. 어떤 사고가 일어나면 심리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그 도움 중에는 가장 필요한 게 이제 진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사고가 일어났으며 내 아이는 왜 죽임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그 이제 심리적인 안정이 오는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저희 유족들은 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대를 하기 위해서 연대가 아니라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저는 12일 제천화재 참사 유가족입니다. 일단 그 장민경 감독님이 이런 영화를 만져주셔서 고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참석하신 황명혜님, 참 그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좀 하나 더 여쭙고 싶은 거는 감독님께요. 앞으로도 이런 사회적인 참사에 대한 영화를 더 만드실 계획이 있으신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나와 있는 그 참사를 보면 주로 대형 참사가 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사회적으로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졌던 참사들을 위주로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제천 같은 소도시에서 일어났던 참사에 대해서는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 언론에 나와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참사가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환경을 저희가 좀 겪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 어떤 지금까지 많은 참사들 중에 이렇게 소규모 또는 중규모에 해당되는 참사를 겪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영화도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혹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영화를 내고 나서 21년도에 이 영화를 봐주셨던 한 평론가님께서 어떤 참사에 대한 여러 개인들의 이야기가 밧줄다발처럼 엮일 때 우리의 기억이 좀 더 많이 확장되고 깊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제가 꼭 대형 참사를 다뤄야겠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기획을 한 건 아니었지만, 당연히 모든 참사들의 이야기는 중요하고
그리고 영화 말미에 잠시 이제 나오시긴 하셨지만 제천 화재 참사도 저도 계속 관심 깊게 보고 있었고 계속 기사들도 보면서 늦게 조금 잘 해결됐거나 잘 회복된다는 것이라는 말이 되게 어폐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천 화재 참사를 비롯해서 많은 참사에 관한 풀리지 않은 어떤 이야기들과 담아낼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제 저도 저는 일단 지금은 다른 차기작을 준비하고 있어서 당장은 어렵겠지만 저도 조금 더 시간을 가지면서 또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담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충분히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강익모입니다. 감독님께 하나 진지하게 좀 여쭙고 싶은데, 세 가지 사건만 다루는 것이 조금 저는 굉장히 의아했었어요. 이태원을 왜 빠뜨렸냐 이런 것이 아니라 그건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생긴 일들이니까 당연히 나오는 질문이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연속되어야 되냐, 그것에 함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한열의 그 어머니가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는 감독님이 어떻게 해서 이 결을 좀 다르게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지금 한 가지 질문을 드리자면, 영화 보는 내내 제천 화재 참사, 저는 제천국제영화제를 가기 때문에 그 화재 참사 자리를 가봤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2003년도 화재 다음 날 곧바로 제가 내려갔습니다. 지금도 그 중앙역에 가면 왼쪽 벽 안쪽으로 유리막을 해가지고 다 있는데 그 영상이 비디오 시스템이 돌아가야 된다든지 하는 곳에 작동이 다 멈춰 있습니다. 갈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 감독님이 빠뜨린 것이 대구에는 지하철 3사가 2개 있었어요. 성당 주차장 옆에 있는 달서라고 하는 곳에 가스 공판이 터져가지고 난 사건은 앞부분에서 잠깐 나왔는데 저는 그 얘기도 같이 얘기를 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대구끼리도 연대가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이 사건 3개가 연대가 될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팟캐스트로 연결을 해서 연대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켄 로치 감독이 만드는 3편의 영화들은 연대의 세상이 너무나 넓습니다. 여기서 제가 감독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이, 만약에 이거 해결해 주겠습니다. 1차 세월호, 2차 세월호 그 수사를 다 했던 사람들이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까? 그 정치인들 다 어디 갔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맡겨두고 해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또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어머니들, 절반의 아이를 둔 모든 생명들의 어머니들, 아버지들에게 이거 우리 자식들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극 중에서 나온 것처럼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천안함 46용사 군대를 보내가지고 생때 같은 자식들을 보내는 사람들은 만약에 감독님이 또다시 영화를 만든다면 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여쭙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기사, 저는 이제 세월호 참사 유족분들의 활동을 기록하면서 사실 기록하는 일들을 했었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날, 일어난 그 얼마 안 돼서 천안 유족분들이 팽목항에 오셨었습니다. 오셔서 자원봉사들을 하셨고요. 그래서 아까 배현신 선생님 이야기를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한 궤인데요. 천안함 유족들 역시 이미 그 상실의
고통에서는 공감을 하면서 오히려 다른 유족들에게 먼저 곁이 되어 주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서로 다른 참사가 연대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생각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연대하는 것에 의문을 가지는 것은 오히려 3자의 입장에서 더 많은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유족분들 당사자들은 오히려 서로 곁이 되어 주려는 것을 실제로 많이 행해 오셨고 사회가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만들 수 있는 영화는 이것이었고 또 다른 이 영화 저는 많은 영화들이 때때로 바통 터치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또 다른 분들이 그런 또 다른 제가 보지 못한 혹은 제가 충분히 담지 못한 부분들은 영화로 만들어서 많은 관객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냥 설명 좀 하겠습니다. 저희들 대구에는 대형 참사가 2개가 있는 게 맞습니다. 그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가 101명의 사상을 내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학생들이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일대 회장님으로 계시던 정덕규 회장님께서는 저희 참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날 바로 쫓아오셔가지고 곁을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20년 동안 그분들과 저희들 서로 곁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이지 저희 유족들끼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달려와서 서로에게 곁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명희 선생님, 제가 네. 대국끼리 네. 서로 돕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지 네네. 않고요. 네네네. 압니다. 감독님한테, 무슨 말씀이신지. 감독님께 네네. 왜 그런 사건들이 네. 제천부터 시작해서 네. 충주호 사고까지, 유람선 사고까지 더 네. 많은 사상자가 있었어요. 네. 이런 사고들이 다 있는데 왜 몇몇 사건들은 언급을 하면서 몇몇 죽음들은 왜 그렇게 전혀 언급조차 하지 않느냐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또 다음 질문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영화에 있지만 또 애도와 추모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의 연장선에서 또 대구에서는 21주기를 맞아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고 또 행사들도 있었는데 지금은 또 좀 어떤 상황이 좀 계시는지 왜냐하면 아직 21년이나 지났음에도 또 여전히 추모 반대 집회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여쭙고 싶고 그리고 또 좀 바라시는 어떤 추모 공간이나 애도 공간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전 사실 이제 2003년도 사고를 당하고 나서 엄마로서 뭘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사실 정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자식을 잃어버린 데에 대한 그냥 슬픔 때문에 울기만 했을 때 어느 분이 제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식이 없어진데 그냥 그렇게 늘어져 누워 있을 거냐고 엄마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빨리 일어나라고 자식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때 제가 참 화가 났어요. 죽은 자식을 제가 어떻게 찾습니까? 근데 이제 어느 분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제 죽은 자식을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엄마로서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때 참 수많은 생각들을 했습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곁을 주시는 분들도 이제 얘기가 있고 저의 생각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명예를 회복을 해야 되고 원인 규명을 해야 되겠고 또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에 이제 일조를 해야 되겠고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되고 왜? 누군가가 왜라고 물어요. 당신들은 사고를 당했는 당사자들 부모인데 왜 당신들이 해야 되느냐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데 대한민국은 저희들이 해야 되는 나라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아니까요. 이 세상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너무 잘 알고 왜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전 모진 죽음을 당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1년 동안 이제 투쟁해 오는데 저희 대구지하철 참사는 사실 묘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모탑도 있습니다. 그리고 추모 공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한 추모 공간에 이름을 붙여주지 않습니다. 묘역은 묘역이 아니고 그냥 잔디밭일 뿐이고 추모탑은 추모탑이 아니고 그냥 그 안전상정 조형물일 뿐이고 추모 공간에는 엉뚱한 그냥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전망대 같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그 약속을 21년 동안 지금 지켜주지 않고 그냥 그 땅속에 묻혀있는 저희들 아이들은 이름 석자도 거기에 붙여놓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이 21년 동안 이제 겪어오니까 지금 저희들은 대구시청 앞에서 그 1인 시위들 하다가 지금 집회 신고를 해서 사실 매주 월요일마다 지금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을 찾아달라고요.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저희 유족들이 어떻게 지금 저희 유족들은 이제 21년이 지나니까 부모님들이 한두 분씩 돌아갔어요. 그래서 많은 가족분들이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자식을 그 땅속에다 묻어놓고 이름 석자도 적어놓지 못하는 그걸 보고 그냥 돌아가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황 국장, 나 죽기 전에 되겠나? 그게 지금 저희 대구지하철 저 참사 유족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까 누가 정치 21대 국회의원 말씀하셨는데 대구의 국회의원 어느 분이 제발 저희 이거 민원 오래된 민원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눈도 깜짝 안 하십니다. 저희들 그때 거기서 1인 시위에도 눈도 깜짝 안 하시고요. 작년에 저희들 추모식 하는데 그 추모식에 모든 분들이 오십니다. 대구지하철 노조는 당연히 그들이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20년 동안 지금 21년째 주구장창 추모식에 참석하십니다. 그리고 세월호 할 것 없이 모든 참사 유족들이 참석을 하고 계세요. 그걸 보고 정쟁이라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정치적인 문제하고는 저희들은 아무 관련도 상관도 없이 살고 있지만 저희들은 정쟁이라고 몰리고 있고 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21년 동안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분하지만 가장 분한 건 그래도 이름 석자를 붙여놓지 못하고 저희들이 목숨이 끝이 날까봐 그게 가장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 날이 오지 않게끔 여러분들도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으로 끝인사를 여쭙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누군가의 어떤 큰 용기와 사랑으로 사실 세월 라이프 고존이 3월 27일에 개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독님과 사무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이제 관객분들이 어떻게 좀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는지 하는 말씀 여쭐 텐데 감독님께는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사실 감독님이 이전에도 단편으로 이제 대학교 청소노동자와 학생들의 연대를 담은 안녕들 하십니까?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다룬 평등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대 이력을 가진 다큐멘터리들을 많이 제작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뭘지 조금 더 첨언해 주시고 그다음에 관객들이 개봉 후에 좀 어떻게 봐주셨으면 좋겠는지까지 먼저 감독님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다큐멘터리를 만든 지 아주 오래되진 않았지만 세월 라이프 고존을 만들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저도 이제 질문을 들으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처음부터 어떤 연대 메시지를 담은 영화를 계속 만들겠다고 결심하고 한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큐멘터리를 찍는 과정이 제가 계속 다큐를 하고 싶었던 이유는 타인의 삶을 같이 따라가면서 제 자신이 바뀌는 것이 좋았고 그리고 연결되면서 제가 고립되지 않은 방법을 저 스스로가 알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그냥 영화에 녹여져 나왔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참사는 항상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 근데 그런 순간에도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어떤 고립되지 않은 어떤 곁에 존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곁에 존재를 계속해서 발견하는 것이 제가 영화를 찍는 이유이고 그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세월 라이프 고즈온에도 그게 담겨졌던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관객들에게도 닿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사실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 반복된다면 참사는 앞으로도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던 유족들 그리고 피해자분들 그 어느 누구도 본인이 피해자가 될 거라고 생각해보지 않으셨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참사는 항상 예기치 않게 닥치고요. 우리는 언젠가 모두가 불특정 다수 중에 누군가는 유족이 될 것이고 당사자가 될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세월이라는 영화가 지금 관객들한테 가닿는다면 지금 당장은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어느 순간에 본인이 당사자가 되었을 때 세월을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외롭기만 한 시간을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누군가 나의 곁에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떠올릴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제가 세월 라이프 고즈온이 많은 관객들에게 보여줬으면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사고업장님도 저는 이런 경험이 처음이어서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봐주신다는 걸 생각도 못했습니다. 제가 의도한 바도 없고 제가 뭘 찍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찍은 영화입니다. 그냥 저의 일상을 그냥 보여주는 그대로를 찍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감독님의 그냥 까만 눈을 쳐다보고 있으면 내가 주절주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게 영화가 되어서 나왔는데 그걸 보시고 저 같은 삶을 사는 유족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 내면 속에 보여지지 않는 삶은 정말 비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줄의 글이 그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지침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질의응답은 마치고 네, 가운데 서주시면 되겠고요. 네, 정면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손인자만 해주세요. 아, 더웠지. 네, 그리고 저희 현수막 위주로 되어 있어가지고 대구에서 가져오셔가지고 저희가 요즘 매일 월요일마다 이렇게 시청 앞에서 이렇게 이런 옷을 입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감독님과 함께 찍겠습니다. 감독님 앞으로 오시고 현수막 잠깐 치워주시고 네, 두 분 같이 정면 봐주시고 정면 아래에 잠깐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파이팅 한번. 서로 이제 외롭지 않게 같이 힘이 돼주시는 투샷으로 찍어주시고 오른쪽도 잠깐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고 또 이게 현수막이 페어로 있어가지고 두 개를 같이 한번 드리고 정면 아래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현수막 마지막으로 감독님만 단독 사진. 네네네. 네, 감독님
가운데 쓰셔가지고 정면 아래쪽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감독님 손인사 좀.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3월 27일 날 개봉하는 세월 라이브 보조 많은